옛날 옛적 간날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적 황선이 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경하는 우리 지혜연 선생님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로 옆에 앉아 계세요. 게스트가 아니고. 그러네요. 오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MC가 바뀌었나? 그러니까요. 유미애 선생님 잘렸나? 저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인 지혜연입니다. 오늘 미경쌤이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서 여행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부럽죠? 근데 진짜 오랜만에 두 분이 여행을 가셨다고 해요. 네. 아마 지금 좀 즐거운 그런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신혼부부 여행하듯이 즐겁게 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그 미경쌤 진행하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기는 한데 처음이라 옆자리가 이렇게 떨릴 줄 몰랐네요. 앞자리에 있어 본 적은 있었어요. 네, 그럼요. 옆자리에 앉으니 이 무게감이 있네요, 확실히. 네, 선생님 마이크에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세요. 목소리 네, 크게 듣고 알겠어요. 싶어요. 그래서 미경쌤 대신 제가 진행할 텐데 많이 부족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아유, 무조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엄청 바쁘신 날이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네. 멘토 선생님으로 오늘 뵀었는데. 네. 오늘 그 신입 공부 신입 회원분들하고 같이 신입 공부 입금이 도우미로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권정생 쌤님의 몽실 언니랑 네. 장군님과 농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신입분들이 끝나고 상당히 친해지신 마음이 너무 많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찐친된 듯한 느낌? 네. 저도 곁다리로 같이 찐친된 느낌이었어요. 부럽다. 거봐, 나 그 자리에 있고 싶더라. 나도 찐친 될 수 있었는데.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제가 눈치를 줬어요. 신입 선생님들이 기존 선생님들 그 신입 공부하는 멤버들끼리만 그쵸. 어떤 그게 있나 봐요. 있죠. 특권이죠. 특권. 신입 때만 그 시간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우셨나? 약간 눈치가 가시죠? 하는 눈빛이었어. 우리끼리도 한번 있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네. 정말 신입분들끼리 있기를 잘했네. 왜냐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비밀 생긴 느낌이다. 그렇죠. 맞아요. 딱 비밀. 오늘 교육부장님도 어떻게든 자기는 교육부장이니까 좀 있어도 된다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했는데 역시 보내길 잘했는 것 같은데요. 그랬구나. 딱 맞아요. 비밀 생긴 듯한 느낌. 네.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지회에서 있었던 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또 중간에 듣기로 하고요. 네. 열린 음악 듣고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말썽꾸러기 원숭이 귀를 잡아당기자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네 아야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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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꾸러기 원숭이 귀를 잡아당기자
엉클뱅의 원숭이 들으셨습니다. 재미있네요.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정구슬입니다. 약 8분 가량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옛날에 우애가 두터운 아들 형제 셋을 둔 여자 마법사가 있었는데 그 늙은 여자는 아들들이 자기의 힘을 빼앗을지 모른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맏아들을 독수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절벽에 자기 집을 짓고 살면서 가끔씩 하늘을 미끄러지듯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원을 그리며 날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래로 변해서 물을 뿜어내기 위해 물 위에 떠 있을 때만 가끔씩 눈에 띄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루에 2시간 동안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도 동물로 만들 것이라고 여겨서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야생동물로 만들 거야. 곰이나 늑대 같은. 그래서 그는 몰래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젠가 마법에 걸린 채 황금성에 갇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이미 23명의 젊은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에게만 그녀의 목숨을 구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용감한 청년이었으므로 황금성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 헤매도 황금성은 보이지 않았고 셋째 아들은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찍이서 2명의 거인이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거인에게 갔습니다. 우린 지금 이 모자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영리한 작은 사람이 판단을 내려주세요. 왜 그런 낡은 모자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가 묻자 거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모자의 위력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건 소원 모자예요. 그래서 누구든 저걸 쓰고 가고자 하는 곳을 생각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하게 된답니다. 모자를 이리 주세요. 내가 여기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신호를 보내면 달려오는 거예요.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모자를 갖기로 하는 겁니다. 그는 모자를 머리에 올려놓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인들의 이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공주를 찾을 생각을 하며 걸어가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황금성에 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그는 바로 산꼭대기에 있는 성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들어가 모든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공주는 맨 끝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을 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살이 쭈글쭈글한 잿빛이었고 눈은 흉측했으며 머리카락도 새빨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공주란 말이오?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저 거울로 보세요. 거울은 속임수를 쓰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비춰줄 거예요. 그녀가 내민 거울에는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구할 수 있겠소?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셋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정구슬을 가져다가 마녀에게 내밀면 그녀의 마법의 힘은 깨지고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까지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더욱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내 앞을 막을 수는 없소.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오.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이 산을 내려가면 연못 옆에 사나운 들소가 있을 거예요. 그 들소와 싸워 혹시 운 좋게 들소가 죽으면 들소의 죽은 몸에서 불새가 날아오를 겁니다. 이 불새는 몸에 희미한 빛을 내는 알을 하나 품고 있는데 그 알 속에 수정구슬이 마치 노른자처럼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일대가 온통 불바다로 변해 모든 것이 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수정구슬과 함께 그 알도 타버려 그동안의 노력도 허사가 되지요. 셋째 아들은 산을 내려가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들소가 씩씩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싸움을 한 끝에 셋째 아들의 칼이 들소의 몸을 꿰뚫자 들소는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들소로부터 불새가 날아올라 알을 품은 채 달아났습니다. 그때 독수리로 변한 첫째 형이 구름을 뚫고 날아와 바다까지 불새를 쫓아갔습니다. 독수리가 부리로 불새를 힘껏 쪼는 바람에 알이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알은 바다로 떨어지지 않고 바닷가에 있는 어느 어부의 오두막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오두막집에서 연기가 솟으며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집채만한 고래가 바다에서 치솟아 오두막집을 향해 물을 뿜어내자 불길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고래는 바로 고래의 모습을 한 둘째 형이었습니다. 불길이 잡히자마자 셋째 아들은 알을 찾았습니다. 운 좋게도 알은 곧 발견되었고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뜨거운 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이 닿자 껍데기가 저절로 깨져버렸습니다. 막내는 수정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정구슬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마녀에게 가서 수정구슬을 내밀자 마녀가 소리쳤습니다. 나의 힘은 파괴되어 버렸다. 이제부터 네가 이 황금성의 왕이다. 그리고 너의 두 형도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막내는 서둘러 공주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치르고 서로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끝.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매일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혼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웃음소리 힘이 없거나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낯선 곳에 혼자거나 하루 종일 후회될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둘이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그냥 그대로라도 좋아. 지금 이대로 아름다우니까. 괜찮아 실수하고 들려도 좋아. 왜냐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몇 번을 물어봐도 좋아. 나에게 사랑은 전부 너니까. 괜찮아 실수하고 들려도 좋아. 왜냐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몇 번을 물어봐도 좋아. 나에게 사랑은 전부 너니까. 지금 들으신 노래는 소란의 괜찮아였습니다. 네. 목소리가 맑은 남자 가수네요. 아 그렇군요. 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에 역시 선희 쌤은 정말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몰입을 너무 몰입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나오는데 여기에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야기가.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있지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들었는데 잊어버렸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재미있네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옛 이야기를 읽을 때 그 늙은 여자, 마녀 네네. 이런 사람들은 다 엄마하고 동일시 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새 아들, 우애 좋은 새 아들, 세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네. 얘기해서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상징적인 부분은 여기 상당히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뭐가 보였냐면은 네. 그 도망갈 때 이 셋째가 보통 보면은 셋째가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보통 셋째가 주인공이고 네. 뭐 나가서 큰 일을 하거나 해결하거나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첫째, 둘째가 다 나중엔 도움을 주면서 같이 그러게요. 일을 해결을 해요. 네, 도와줘서 일이 해결이 그쵸.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옛날 이야기 구조에서 셋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기서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셋째가 왜 도망을 갔잖아요. 그 첫째는 독수리가 됐고 둘째는 엄마에게서 고래가 네. 됐는데 셋째가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갔네? 약간 무서움이 많은 친구인가? 이렇게 했는데 공주가 황금성에 있을 때 네네. 그 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용기를 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망갈 때와 용기를 낼 때를 아는 친구구나 이 친구가. 스스로가 용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도 용기를 낼 때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망을 갈 때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늘 용감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하나가 약간 뭐랄까 이중적인 이런 느낌이 있다면 거인이 이제 모자를 가지고 막 싸울 때 네. 거인은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작은 사람 자기네들은 힘이 없으니까 작은 사람한테 힘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것도 약간 크고 작은데 힘이 있다 없다가 또 반대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이 책에서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주가 잿빛인데 원래는 잿빛인데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거하고 또 있어요. 그 들소. 그 성난 들소. 네네. 뭐 험악해 보이는 그
분노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나면 불을 지를 정도의 그게 이제 음.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 안에 또 이 그쵸. 구슬, 수정 구슬이 수정 구슬 같은 걸 품고 있고. 그러면 음. 이 수정 구슬, 우리가 품고 있는 수정 구슬은 또 뭔가를 의미하는 그러게요. 뭐 보석?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어. 보석?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 건가? 아, 재미있었어요. 이 공주를 구하는 구할 때 그 혼자 힘으로는 안 됐었구나. 셋째 혼자 힘으로는. 그 얘기가 음. 그 부분이 다른 이야기랑 제일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야기에서는 첫째는 실패하고 둘째도 실패하고 셋째가 성공하고 그쵸. 예.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약간 좀 통합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야, 큰형이 이렇게 주변에 맴돌다가 동생을 도와주고, 그쵸. 둘째도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이 이야기는 음. 너무 해피엔딩이고 너무 좋다. 아니 저는 근데 여기 있잖아요. 공주 구하기에서 공주가 이제 왜 셋째가 공주를 보러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예쁜 공주를 생각하면서. 네. 근데 잿빛 아름답기로 소문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주가 거울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아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름다움을 찾아줬네요. 셋째가. 그러게요. 본 모습을 찾아줬어. 네. 그랬네요. 왜 23명은 왜 이 숫자가 왜 23명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공주가 구하러 왔잖아요. 네. 공주를 구하러 다른 사람들이 왕자들이 그랬을지 뭐 다른 어떤 근데 23명이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23째가 24번째잖아요. 네. 왜 23명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유가 있을 텐데 숫자로 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 숫자 나올 때 잘 음, 나오는 것들이죠. 그쵸. 3, 뭐 4. 3, 6, 9 이렇게 뭐 나가는 거죠. 네. 완성의 숫자로 알고 있어요. 12. 저는. 그쵸. 아니면 24. 이렇게 한 다스. 그렇게 보면 여기 23이 있잖아요. 얘를 만약에 숫자로 수비학으로 본다면은 23을 이렇게 2하고 3을 더하면 5거든요. 네. 5 같은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5 같은 경우 5보다는 24 하면은 6이란 말이죠. 6. 2하고 6을 더하면 그러면은 아마 완성하는 것 같아요. 이 셋째 아들이. 완성의 숫자니까 6이. 자 그렇게 그냥 풀어봤습니다. 네. 내 식으로 갑자기 의문이 들었고.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그 궁금했던 네네. 신입 공부 모임 공부. 뭐 슬쩍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비밀인데. 비밀인데 여기서 풀어야 할까요? 우리 이제 권정생 선생님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이 아시는데 또 많이 또 책을 또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똥으로 이게 세상에 좀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권정 선생님이. 네. 그 그림책 공부 모임 가면 강아지 똥을 아직도 있어요. 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따뜻한 눈길로 친구처럼 아이들에게 다가갔던 분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 정신. 네네. 강아지 똥으로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그 글을 쓰셨을 때, 한 50일 정도를
굉장히 막 아픈 상황에서 쓰셨대요. 그 강아지 똥을.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글이 잠깐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열에 들뜬 몸으로 써 나갔다. 아침에 보리쌀 2홉을 냄비에 끓여 숟가락으로 3등분을 그어놓고 그어놓고 저녁까지 나눠 먹었다. 강아지 똥은 50일간의 고통 끝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권정 선생님의 말씀 핵심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의 동안은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제가 오늘 요 글을 써서 신입 회원분들한테 선물로 나눠줬어요. 그래요. 딱 4장만 써오신 거 제가 봤어요. 나의 동안은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내가 쓰는 동안은 차라리 그냥 이야기라고 했으면 싶다. 서러운 사람에겐 남이 들려주는 서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 위안이 되고 그것이 조그만 희망으로까지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들려주고 싶듯이 그렇게 동화를 썼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몽실 언니도 그렇고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을 겪는 몽실 언니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읽기를 힘들어하고 다시 읽고 싶지 않다고 하고 권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네. 근데 권전 선생님은 이렇게 마냥 슬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저도 그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슬프고 힘들고 읽고 싶지 않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를 또 이제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권정 선생님이 참 글을 잘 쓰시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부분의 문학성을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신입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몽실 언니와 어떤 부분이 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 안에서 네. 주변의 몽실 언니를 발견하고 막 내 안에 몽실 언니를 이야기하다가 그 몽실 언니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리고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도 막 하시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같이 있어 보면서 되게 내 안에 몽실 언니도 있고 저분도 몽실 언니네. 저분의 주변 사람들도 몽실 언니였네. 엄마 아빠도 몽실 언니였네. 네. 꼭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몽실 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외에 그 17살의 털이라는 그 청소년 소설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순간은 시간보다 강하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순간은 시간보다 강하다. 저는 그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문장을 오늘 그 순간이 거기에 우리가 신입 회원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정말 그 순간은 시간보다 강한 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그거하고 비슷한 문장을 알아요. 뭐예요?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순간이 남는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순간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똑바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의미인지 그 뉘앙스는 알겠어요. 그 비슷한 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남는다. 네. 몽실 언니로 남아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 손에 왜 엄마 까투리가 있죠? 엄마가 둘이 오늘 나누셨나요, 이 책도? 엄마 까투리는 안 나눴는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권정 선생님 책을 막 쭉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소개도 하고 할까봐. 네, 그래서 여기 엄마 까투리 하고 그러면 그 책들을 모두 신입분들한테 보여주기는 하신 거예요? 제목하고 같이 한번 했죠. 네, 권정 선생님 그리고 김용철 선생님 그림인 헐헐 간다가 옛이야기인데 헐헐 간다가 있고요. 강아지 똥도 있고 그다음에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길아저씨 손아저씨 그런 책도 있고요. 황소 아저씨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동화도 많고 그런 책으로 나온 것도 많고 그래요. 네.
그 권정 선생님 작품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애자네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분이 권정생 작품은 여기 이제 잠깐 제가 그 글을 잠깐 써놓은 거 있는데 그것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권정생 작품은 여리고 아픈 생명들의 이야기이다. 전쟁과 가난으로 얻은 결핵, 권정 선생님이 결핵으로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결국 그 병으로 평생 아픈 몸으로 살아야 했다. 권정생은 지금 배고픈 사람, 주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 병으로 괴로워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절실한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나 봐요. 네. 권정생은 아프고 약한 목숨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권정생의 삶은 작품 속 인물들로 살아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품마다 그런 네. 인물들이 많은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하,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야죠. 그러면 음악 하나 듣고 두 번째 그럴까요? 이야기 네. 네, 지혜은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옛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의 심술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대요. 이 영감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그늘이 어찌나 시원한지 여름이면 영감님은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곤 했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나무 그늘을 발견하고는 그늘에서 잠시 쉬었답니다. 때마침 낮잠을 자고 있던 부자 영감이 일어나서 자신의 나무 그늘에서 썩 나가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기가 막힌 나그네는 아니 어째서 그늘이 영감님 것이냐 며 따졌지요. 영감님이 대답하기를 느티나무를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께서 심고 갖고 왔으니 자기 소유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대답했죠. 나무 그늘도 자기 소유라고? 하지만 나그네는 부자 영감님의 심술에 화가 나서 영감님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어요. 나그네는 공손하게 사과를 하고는 나무 그늘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어요. 나그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영감님은 나무 그늘을 산다고? 좋아, 팔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단량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그네가 단량을 주고 나무 그늘을 샀어요. 영감님은 나그네에게 돈을 받으면서 나그네를 비웃었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무 그늘을 단량씩이나 주고 사가는 나그네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그네는 값을 치르고 나서는 영감님을 그늘에서 내보냈어요. 여기는 제 거예요. 이제 단량 주고 샀으니 이 나무 그늘에서 나가세요. 그러고는 그늘에 누워 편안히 쉬었지요. 한낮이 지나자 해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랬더니 해의 위치가 바뀌면서 나무 그늘도 조금씩 살짝 변해갔어요. 처음 나무 그늘은 쭉 길게 늘어지면서 영감님네 마당으로 옮겨지더니 다음에는 마루, 그 다음에는 안방까지 그늘을 만들었어요. 나그네는 그때마다 옳다구나 하고 자리를 옮겨 낮잠을 잤지요. 사정을 알게 된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나그네에게 집을 내주게 되었답니다. 나무 그늘이 그 영감님네 집까지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영감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나그네는 해가 다 져서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있다가 영감님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그네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나무 그늘에 머물다가 해가 져야 돌아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영감님이 단장을 돌려주며 나 다시 그 그늘 다시 나한테 팔어. 이렇게 다시 그늘을 팔라고 했어요. 나그네가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나그네가 싫다고 하니까 단장에다가 단장을 더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나무 그늘을 놓고 흥정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나그네는 나무 그늘을 팔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정 사고 싶으면 5,000냥을 내라고 했답니다. 욕심쟁이 영감님은 할 수 없이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영감님을 혼내준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나무 그늘에 쉬게 해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이었습니다. 둘 매일매일 잿빛이더라고 뱅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꼬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네. 문문의 비행운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시고는 연관된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하셨나요? 네. 이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옛날 이야기로 많이 전해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수지 우리 그 작가 있잖아요. 그림책 작가가 그늘을 산 총각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책을 냈어요. 근데 참 그림책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또 방송을 들으시거나 또 선생님도 한번 보시면은 네네. 상당히 많이 재미있다 생각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토대가 된 그림책? 저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훨씬 이렇게 그림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이 총각이 그 어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이 나무의 주인이 와서 네. 그 그늘은 내 거니까 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사겠다는 거 진짜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세가 역전돼서 그늘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영감님 집까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총각이 그 영감님 집에 가서 막 눕고 막 이러는 장면이 그림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재밌겠다. 이제, 예, 시각으로 보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아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림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권정 선생님 그 책을 몽실 언니랑 뭐 이렇게 다양한 책을 봐서 그런지 그 권정 선생님의 시가 한 편 있는데 그 시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너무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한번 이 그늘이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이 영감님이 참 욕심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약간은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이건 구체적으로 그늘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혹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밭 한떼기예요. 제목은 네. 권정생 밭 한떼기.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 한떼기, 논 한떼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하느님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 메뚜기의 것도 되고 밭 한 떼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좋죠. 네. 권정 선생님의 그 삶의 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치관이 여기에도 녹여나 있는 것 같고요. 이 네.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여기 이 총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마을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는 그늘을 산 총각의 그 이수지 작품에서는 이 영감님이 집을 이 총각한테 주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그늘부터 시작해서 나무 그늘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걸로 끝나거든요. 권정생 선생님의 그 생각과 가치관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이사를 가고 그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총각이 그 집을 접수한 거죠. 그리고 그 그늘 있잖아요.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그 그늘을 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네. 그 권정생 선생님의 그 자연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네. 그 인디언들의 정신하고 어. 같더라고요. 아하. 제가 지금 아침에 책 읽기를 네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음. 그 인디언 설화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풀이해놓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네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네 근데 그 땅에 대한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네, 조은 씨 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로고송을 들으시고 네. 우리 그
저기 말놀이도 잠깐 해볼까요? 좋아요. 시간이 되나요? 이거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될 것 같긴 해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지난주에 유미경 선생님께서 광고를 해주셨어요. 생각해와라. 그 지혜연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다. 그 숙제 내준 사람이 여기 나와 있나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아 그러네요 진짜. 숙제 검사해야 되나요? 네. 저희 지회에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말놀이를 하잖아요. 네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나오너라를 했는데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해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고 나오너라. 해야 어서 빨리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고 나오너라. 숙제 검사 해볼게요. 세연님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니 그냥 요 똑같은 걸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같은 걸로. 네. 해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고 나오너라. 해야 어서 빨리. 해야 어서 빨리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고 나오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거 똑같이? 네. 시작. 해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고 나오너라. 해야 어서 빨리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고 나오너라. 진짜 어떨 때는 그 막 비가 약간 오거나 막 그칠 때쯤 되잖아요. 그럼 비를 막 불러요. 진짜 해를 막 불러요. 그럼 진짜 해가 나올 것 같아요.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막 해가 막 나올 것 같아. 자꾸 하다 보면 말놀이는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고 같이 소통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과.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거를 사이에 한번 넣어서 말놀이는 자꾸 하다 보면 창작이 되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해야 나오너라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말고 기타 치고 나오너라. 해야 어서 빨리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기타 치고 나오너라. 해야 나오너라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피리 불며 나오너라. 해야 어서 빨리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피리 불며 나오너라. 너무 좋아요. 해가 오늘은 진짜 외식하는 날인가 봐요. 된장국도 먹고. 네. 근데 밥을 미역국도 말아 먹고. 먹는 거니까 후루룩 먹고 그쵸. 빨리 나오란 소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왜 국에다 밥을 말아 먹지?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빨리 나오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냥 나오지 말고 밥을 빨리 먹고 나오려니까. 든든하게.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햇님이 기타도 치고 장구도 치고 피리도 불고 막 된장국도 먹고 이런 김치국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이런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재밌다. 네. 조금 네.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오연준의 쉼이 필요해 라는 곡이에요. 이거 들으면서 그럼 다음 주를 기약해야겠네요. 그런가요? 또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미경쌤 기다리시는 분을 위해서 저는 자리를 피해줘. 또 미경쌤이 3명이 해도 되는데 미경쌤이 또 다시 또 부부 또 여행을 가면 제가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가시라고 해야 되나? 자주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 옛적 간날 같적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푸른 파도 속에 마음껏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넓은 들판에서 마구 뛰놀고 싶어. 쉼이 필요해.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